무릎 없어요? 무릎 있었어요? 무릎 성수가 없나? 성수가 없어. 아니, 하나 있으면 넣어야 되겠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간이식팀의 이남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 혹시 신장 질환으로 오신 분 계세요? 간 질환으로 오신 분 계세요?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간암의 근치적 치료법 또는 간암에 있어서의 가장 최신 치료법인 간이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암 환자의 간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말하는 간암은 바이러스성 간염,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아니면은 알코올성 간질환, 기타 지방간에 의한 간질환 등에 의해서 만성 간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간암을 가장 흔한 간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간암이라고 하고요. 그 간내에 있는 담관에서 생기는 간내 담관암, 아니면 다른 암이 간으로 전이됐을 때 생기는 전이성 간암도 있긴 하지만 그런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간이식이 치료법으로서는 아직 효용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만성 간 질환이 있으신 분에서 생기는 간암에서의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거는 이제 간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 3대 지역, 몽고, 우리나라, 홍콩, 중국 이런 데가 이제 그 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간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모계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프로텍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형제들이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비형 간염 보균자인 그런 비형 간염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발생 빈도 자체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이나 이제 진료소에서 낳고 그런 게 먼저 비형 간염 있는지 알고 보호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 때문에 만성 간염과 그리고 간암이 발생을 하고요. 남녀를 다 합쳐서 2009년에 발표된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암 발생의 9% 정도고 암 발생률로 따지면 5위를 차지하고요. 남자분에서 훨씬 많고 이제 60대에서 50대, 70대가 30%, 25%, 19% 정도로 발생 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간암의 발생 요인 위험 인자라고 하면 만성 간질환을 앓는 대부분의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100배 정도 간암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 간염을 앓게 되면 간에 염증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갑자기 돌연변이로 변해서 간암 발생 유전자로 변하기 때문에 만성 간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 자체가 간암을 발생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기술도 좋아지고 간암에 쓸 수 있는 약도 많아졌지만 그 생존율, 그러니까 환자가 간암이 걸렸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암만 치료해서는 환자가 살 수 없고요. 간암의 원인이 된 만성 간염이 있는 간을 치료하지 않으면 간암이 생긴 2cm 간암이 생긴 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봤자 남은 간에서 또 간암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든 간을 완전히 치료하고 동시에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말하자면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암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 텃밭이 되는 간 질환이 있는 간도 바꾸고 간암도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지만 72%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 최근에 많이 늘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한 8%,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질환이 한 7% 정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간염이 있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그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가족이 대부분 비형 간염이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만성 간염 보유자가 되고 10%에서는 저절로 항원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다 형제들이 비형간염 보균자인데 막내는 비형간이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형제들 중에 한두 분은 괜찮으신 분이 있기도 하죠. 90%는 만성 간염 보균자가 되고 그 중에 3분의 1은 간 경변증, 간 경화라고 흔히 하죠. 간 경화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매년 뭐 1.5 내지 6.6% 전체 평균으로 치면 4분의 1, 20% 내지 3분의 1, 30%의 환자가 간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 간염이 생겼을 때 간 경변증 자체의 합병증으로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간암이라는 것 자체도 간 경변증의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간암이 있는지 몰랐는데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간이식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혹은 이제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식 후에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간암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10% 정도에서 있습니다. 간암은 여기 TV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간암 자체의 증상은 별로 없어요. 간 경변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혹은 토혈을 하거나 혈변을 보거나 검색변을 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아니면 간성 혼수가 온다든지 복막염이 오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런 경변증에 의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간암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훨씬 많았고 최근에는 자기가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만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랑 혈액 검사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어떤 치료를 하든지 아주 좋은 걸 아주 조기에 발견을 하면 위암도 조기 위암, 대장암도 내시경에서 조기 대장암을 찾으면 성적이 좋듯이 간암도 미리 선별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작은 간암을 발견하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암은 조기 간암이지만 간 경변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간암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황달이 있고 복수가 차고 그랬는데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주 토혈이 있어서 내시경으로 정맥류 결찰을 하시는 분한테서 간을 반 이상 떼내는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복수가 있는 분한테서 고주파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이 있지만 간 경변증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이제 환자가 간암이 진단이 됐을 때 암의 일반적인 병기는 나는 암이 1기다 아니면 말기라고 사기라고 들었다 이렇게 듣는 거는 대부분 암 자체의 병기죠. 하지만 이제 간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가 향후 암 때문에 사망할 것이냐 아니면 간 경변증, 복수나 황달이나 아니면 토혈이나 복막염, 간성 혼수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간암은 1cm짜리 조기 간암이고 치료가 아주 쉽지만 간 경변증 너무 진행돼가지고 복수가 생긴다든지 출혈되는 게 잡히지 못해서 당장 오늘 내일 한다든지 그렇다면 사실 간암이라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간암의 병기는 다른 암들이랑 달라서 두 가지 종류를 다 고려하게 돼요. 이 사람이 간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한 가지 병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두 가지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암으로 간이식 받을 분의 간인데요. 일반적으로 간은 여기 우리 의자 색깔 같이 이런 핑크색이고 말랑말랑하고 두부 같은 조직인데 이렇게 우리 얼굴에 황달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간에도 이런 황달이 생겨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처럼 사진 찍을 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돌처럼 딱딱해지고 만져도 이렇게 꽉 쥐면 부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딱딱한 간으로 변한 상태고 그 안에 간암이라는 거는 이 전체 간에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우리가 수술 전 검사로서는 찾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도 아주 작은 간암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든지 고주파수를 한다든지 한 가지 치료로 완치되는 게 아니고 간 전체, 병든 간 전체를 드러내고 새 간을 심어주는 게 간암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전에 이식하고 나서 감염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식이라는 게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수술이고 한 사람 수술하는 게 아니고 기증하시는 분 수술하고 받는 사람 수술하고 두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식 자체의 합병증, 뭐 감염이나 출혈, 재수술 같은 그런 문제가 한 달 이내에 잘 해결이 된다면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른 사람,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문제는 간암이 수술 전에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폐나 아니면 뼈나 뭐 부신이나 머리나 골반각 내에 간암이 간 외의 곳에 전이가 있었다면 보통 아니면 이제 간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간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라는 게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스스로 막아내는 힘,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암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을 이제 간 이식 후 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면 새로 세포 하나로 뭐 폐에 가 있던 뼈에 가 있던 간암 세포 하나가 이식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아주 천천히 자라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의 작은 암이 이식하고 나면 면역 억제제 때문에 금방 자라고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보통 1년에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잘 발생을 하고 2년 지나면 보통은 비교적 안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5년, 10년에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는 간 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간암 환자 중에서 간암이 너무 진행돼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거나 임파절 전이가 있거나 혹은 이제 간 내에서도 너무 전이 돼서 혈관이나 혹은 담도에 이미 침륜이 있는 환자에서는 매우 선별적으로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식 후에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분이 간암이 다시 재발해서 사망하실 수 있는 확률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결정이 되고요. 조기 간암으로 간 경변증 때문에 이식하신 분들은 대개 5년에 65%에서 70% 정도 100명 수술하면 70명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간암 환자, 이식을 받지 않은 간암 환자에서 그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를 다 했을 때 1년 생존율은 보통 1년 생존율이 1년에 100명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암에서는 간 이식을 하는 게 적절한 적응증만 잘 선택을 한다면 훨씬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식 후에 간암이 재발했을 때는 이제 비록 면역 억제제 때문에 전신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반수 정도에서 있긴 하지만 간 기능이 좋은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항암제를 사용한다든지 색전술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예전에는 간이 나빠서 폐나 뼈에 전이된 거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식 후에 간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데 전이된 간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을 했는데 간을 시형간염 간을 이식했는데 이식을 그 시형간염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염은 사실 B형 간염이고요. B형 간염은 이식 후에 95%에서 98%의 환자가 완치될 수 있어요. 재발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반면에 C형 간염은 100% 다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돌아다녀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C형 간염은 셀 없애도 그렇죠. 왜냐하면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만 사는 게 아니고 심장에도 살고 피 안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을 떼내면 즙이 없어지는 거죠. 즙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피 안에 남아있던 게 계속 남아있어서 다시 새 간에 재감염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 90% 환자가 다시 재감염이 되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보다 간 경화를 만들고 간암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B형 간염은 감염이 되고 한 20년 내에 간암이 생긴다고 한다면 C형 간염은 40년 이상 걸려야 간염과 그러니까 경화와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활동성, GOT-GPT가 막 올라가고 황달이 생기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제 경화가 진행된다는 조직검사 소견이 있지 않으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냥 데리고 사는 걸로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좀 힘들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견디기도 어렵고 치료했을 때 반응률이 3분의 1 환자에서만 반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말썽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B형 간염은 29에 다시 생기면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걸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여러 가지 약이 개발돼서 일단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95%에서. C형 간염은 거의 100%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C형 간염이 신경을 또 전이가 돼가지고 심장에 뜨고 나쁠 수 있죠. 맞습니다. 심장에 피해도 있고 다 돌아요. 네. 이식한 후에 말입니다. 다시 재발했을 경우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이 재발했을 때 이식을 받지 않고 내 몸에 면역이 좋은 상태의 간암이 생기면 보통 간 안에 다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이 가장 잘 생기는 원발 장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식 받으신 분은 간이 떨어져 나가서 없죠. 그래서 피 안에 돌아다니던 우리가 수술 전에 검사로 발견할 수 없었던 세포 한두 개가 몸의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폐랑 부신이랑 뼈에 많이 생깁니다. 물론 간에도 생기지만 간에도 그 간에서 다시 생긴 게 아니고 피에 돌아다니던 게 간에 붙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암이 재발한 경우에 이식 후에 간암이 재발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명, 이식 후에 재발했는데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여명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식 후에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나 간에 재발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뼈나 부신에 재발해도 한 군데만 재발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식 전에와 마찬가지로 수술하거나 혹은 색전술하거나 전신 항암 치료를 하면 연명을 2년 정도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나 뼈나 혹은 간에 생긴 경우에 근치적인 치료, 싹 죽였다, 생긴 간암을 한 군데 생겼는데 싹 죽였다고 생각이 되면 5년 생존율을 30%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예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뇌 전이, 임파절 전이, 또 뼈에 다발성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명을 1년 이상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이가 그런 곳에 생겼을 때. 최근에 이제 간암에 드는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다면 그런 항암제 치료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간 기능이 나쁜 만약 이 시점 상태라면 전신 재발했을 때는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후에 전이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간암은 어디 전이됐다고 증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별 검사로 간암이 재발했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검사는 피검사고요. 피검사에 저희가 이제 종양 지표를 보죠. 수술 전이나 마찬가지로 종양 지표를 보고요. 그리고 종양 지표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는 데 문제가 되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 경화로 한 달 전에 간 이유 받은 환자인데요. 이식 전에 식도 델타를 실수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병원으로. 그런데 이게 간 이식을 받고도 식도의 정맥이 계속 나와서 그 시술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후유가 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류가 못 가. 우리 이제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국도로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맥류, 식도 정맥류, 위 정맥류, 직장 정맥류라는 거는 간으로 가야 될 혈류가 거기가 튼튼해져서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길에 있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요. 거기가 너무 정체가 되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지거나 혹은 터지기 직전 상태에서 예방적 결찰수를 하는 거예요. 간을 세간으로 바꾸면 간이 말랑말랑해지겠죠. 그럼 다시 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 안에 80%의 환자가 정맥류가 수그러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류가 이제 워낙 우리 이렇게 살쪘다 갑자기 빠지면 살이 튼 게 가라앉지는 않죠.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까지는 이렇게 점점 수그러들고요. 그 사이에 터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이 다시 이식받은 간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알아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정맥류가 다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식 전에 정맥류가 있었다고 해서 2년 이내에 다시 재출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흔적은 내시경으로 보면 흔적은 있습니다. 부풀었던 혈관된 흔적은 있지만 다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년 이내에 점점 좋아집니다. 격취. 네, B형 감염은요, 실제 모태의 감염인지, 그점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둘 다 가능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환자들의 대부분 80% 이상은 모기의 감염이고요. 그리고 성인 중에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성인한테서 외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만성 보균자로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적게는 1%, 크게 보면 한 10% 정도밖에 없고요. 성인이 돼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노출이나 아니면 성접촉을 통해서 보통 감염된다고 하는데 성인이 돼서 걸리는 경우. 전격성 부전에 걸린 환자는요, A형, C형까지 그러니까 전격 원인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제 그런 건 되게 성인인가요? 소아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이식을 받는 경우가 소아에서는 50% 정도 됩니다.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이 없는 경우가 50% 이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전격성 간부전을 앓는 경우는 소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간염일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그거는 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한테 바이러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격성 간부전을 앓지 않고요.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됐을 때 만성 보균자나 경화,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감기, 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앓다가 보통 2, 3주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지 않고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것은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유로 왜 감염이 된지, 그러니까 전격성 간염이 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그 이후에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나 혹은 치료를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다른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되고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조금 전에 저희 그 감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감염 접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아이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B형 간염이 생기는 확률이 전체 환자의 10%에서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면역 억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서는 예방적으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거나 또는 헤파틱이라는 이뮤노글로불린을 주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받은 이식간에 우리가 혈액에서는 알 수 없는 간 내에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간인 경우가 50% 정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생긴 소아 환자에서 다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소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B형 간염 항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는 약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분명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 가는 약은 다 개발이 돼 있고 시험 가는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근래 제가 지난해 어디 신문에서 한국에서 어떤 세계적인 제약업체들이 못한 걸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개발했다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니요. 시험 간염에 치료약이 없는 건 아니고요. 치료약이 개발이 돼 있고 좋은 약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식 환자에서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 거부 반응의 그 위험성이 증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약이 좀 독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임신 쇠약감을 호소하거나 빈혈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혈이 심하게 오거나 임신 쇠약감을 호소하거나 혹은 이제 거부 반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B형 간염은 그런 C형 간염 치료약에 비해서 그런 약물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그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2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모든 환자에서 C형 간염은 매우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기요. 100% 재감염된다는 거죠. 그 이식 받은 다음에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B형 간염이 아니었던 환자분, 가령 담도 경화성 질환이나 아니면 소화, 알코올성 간질환 이런 게 있었던 분에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시기는 보통 이제 면역 지제가 많이 줄어드는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고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에 원 질환이 B형 간염이셨던 분이라면 예전부터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이식 전에도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B형 간염 항원을 넣어주는 예방 접종 자체가 환자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의 효과가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선별적인 환자에서는 다시 예방접종을 해서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시도한 환자분의 3분의 1에서는 반응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건 아직 좀 임상 시험 단계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이뮤노글로불린 주사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로 치료합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 면역 억제제를 19시간 1시간인데 요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1시간이 1시간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사실은 아니고요. 너무 잘 안 드시니까 그렇게라도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약의 효과를 최대한 작게 먹고 효과를 최대한 보겠다. 그러면은 2시간 금식하시는 게 제일 좋죠. 행사 하다 보면 요즘 깜빡할 수도 있고 저희 직장 나가시는 분도 어렵고 그러실 텐데 그렇다면 조금 드시는 시간을 저희가 보통 10시 교육을 해드리는데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5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6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조정된 거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기 때문에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조정하실 수 있죠. 1시간 먹어도 상당히 먹는지 별로 똑같아요. 대신에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먹어야 되려나? 그거 개별적인 그런 감수하고 드시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많으실 텐데 나중에 다시 질문하시고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